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많이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걸 막는 방법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부동산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흔히들 이런 사기에도 내가 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혹이 되면 사람들은 많이 사기 형태에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로 번지가 공개되지 않은 토지랑 이런 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번지요? 네. 번지가 중요한가요? 그 일대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하나의 어떤 토지의 번지가 공개되지 않은 땅을 내가 구매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내가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것과 사람의 신분을 조회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땅도 그런 번지들이 각각의 고유의 번호가 있듯이 그 번호를 당연히 내가 알아야지만이 그 번지를 형태로 토대로 그 땅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계획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인 거죠. 그러면 지금 TV에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사기 유형들 중에 지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다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번지가 공개되지 않는 땅, 부동산은 절대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혹시 사장님 이 업체에서 지금 역시나 비슷한 토지 분양 같은 걸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손님들이 오셨을 때 번지는 모두 다 100% 다 오픈하고 알려주시나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게 참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당연히 번지를 공개를 해 드려야 되고요. 그 번지에 나와 있는 개발 계획, 저희가 임의로 만든 이런 자료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공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자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호재를 좀 검증하는 방법들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좀 중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호재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과도 같은 이런 투자 맥락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변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생긴다고 하더라, 여기 생긴다고 하더라, IC가 생긴다고 하더라, 이런 도로들이 생긴다고 하더라, 산단들이 생긴다고 하더라, 이런 좋은 호재를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덮어 씌워가지고 현혹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 땅 위에 그런 호재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번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자료들로 인해서 번지가 공개됐다 하면 두 번째로는 그런 호재에 대한 검토성이 좀 충실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번지를 하여금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떼어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기의 80%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서류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그게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죠? 계획 확인원을 이용하라고 정부에서 많이 이용하라고 공익광고도 국가에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낯설고 조금 보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사기 당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그러면 이 서류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좀 처음 낯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요, 번지가 있어야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지번이 있어야겠죠. 지번으로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땅에 있던 어떤 용도가 있는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 용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 용도가 나오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지목은 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나와 있고 그동안에 공시지가 연도별로 당연히 표기가 되어 있고요. 행위 제한 내용들, 그 땅에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행위 제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발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도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도로 계획도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개발 계획에 있어서 이 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 방문한 업체들에서는 앞으로 바뀐다. 용도는 지금은 이거일 뿐이지만 이렇게 바뀔 거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투자 방식은 여러분들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바뀌어져 있고 이 용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하나만 보고 투자하시더라도 토지 투자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뿐 언젠가는 가능하다라는 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투자의 한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도 중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투자하는, 나라면 이런 용도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용도가 별도로 있나요? 우선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은 2종 이상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 일반 상업지나 중심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 그 용도를 가진 토지들은 예를 들면 1종 일반 주거지역 미만, 또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지역들, 도시지역 안쪽에는 녹지가 가장 많이 있죠. 이런 녹지 부분들, 그리고 도시지역을 밖에 벗어나는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들, 이런 땅들은 대한민국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런 토지들은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종 주거지역 뭐 그런 것들도 너무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직접 내가 이 땅 위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투자적 목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하겠다라면은 사실 언제 매도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정확하게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기라기보다는 투자로서는 조금 비추한다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뭐 다른 용도가 뭐 있었죠? 도시지역 외곽의 보존 녹지라고 하셨나요? 도시 안에 있는 게 보존 녹지고요. 네. 그 밖에 있는 거 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용도 이름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보존지역? 네. 그런 지역의 땅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임야, 뭐 산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들? 예, 대한민국의 70%는 산지라고 하죠. 그 70%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칭합니다. 그 땅에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외 나머지 농림지역이 많죠. 농림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을 벗어난 땅들은 그런 땅들이 8,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 땅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언론에 많이 나온 기획부동산 유형들 중에는 한 토지인데 100명, 심지어 수백 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도 되는구나가 일단 놀라운데, 근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무조건 지분 투자는 사기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기이다, 분할, 분필, 그 다음에 합필을 형태로 여러 가지로 쪼개기 형태, 이건 전부 다 기획부동산이라 칭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한 필지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다, 우선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땅을 필요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건 100명이건 상관은 없겠죠. 근데 너무 많은 인원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명수를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세워야 되는 이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리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건설사에서 좀 시간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내가 만약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최소 필지 인원에 제 생각에는 100평 미만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최소 7명 이상이 넘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나, 5명이 좀 넘어가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최대 5명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최대 5명에서 정말 더 많을 때는 7, 8명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우리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 필지에 100명이 넘게 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고 위험한 이유는 결국 최종 매수자인 뭐 기업이라든지 건설사 입장에서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전부 만나서 설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장님은 가이드라인 주실 때 뭐 이게 불법은 아니고 뭐 지분을 쪼갠다는 게 이미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니까 그 최대 인원을 5명에서 7명 자기 나름대로 제한을 둬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지분 투자. 개인이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또한 기획부동산의 형태이다라고 이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 등기의 종류에서부터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라고 하면 공유 지분 등기, 합유 지분 등기, 이렇게 개별 등기 총 3가지 등기가 있는데, 지분 투자 2가지의 합유 지분 등기라든지 공유 지분 등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등기 종류 또한 필요하고 안전 장치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투자로 보는 이런 합유 지분 등기라든지 공유 지분 등기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브리핑을 받는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호재라든지 좋은 얘기만 해서 불안한데 이걸 기획부동산인지 판별할 때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이 물건의 단점을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번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제가 그 번지로 인한 서류를 뗄 수 있으니까 그 서류 떼봐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수많은 호재가 정말 내 땅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검증 가능하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시고 계속해서 숨긴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뺀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 안 하는 것이 자본 지키는 겁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부동산들을 기획부동산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빠뜨렸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유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기획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보면 법적 근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혐의점을 찾기가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부동산에 있어 내가 투자를 조금 하고 싶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좀 받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녹음하는 절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너 이런 부분들은 녹취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동의한 이후에 녹취를 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꼭꼭 집어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추후에 혹여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내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 앞에다 두고 좀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녹음해도 돼요? 이런 말 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몰래 혹시 녹음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녹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란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가 수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만약에 수익이 안 발생되면은 이건 사기이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실 텐데 사기는 100% 중에서 10% 정도 이거를 걸르는 기술은 10%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90%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를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전문 유튜버 채널들을 구독을 조금 해주시고 그 채널도 한번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저희가 커나가는 것이 이 채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